비행기 보면 와 우리나라 비행기 막 이러고 북한은 오직 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투표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네 당연하죠. 북한에서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당연히 처형이죠. 네 소를 훔치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제 하나님 이번에는 엄마한테 소식이 오게 해주세요. 진짜 소식이 왔고 안녕하세요 놀새나라 구독자 여러분, 놀새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북한에 당연히 법이 있죠. 북한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삼부자께서 만드시고요. 네, 삼부자가 만든 법이 이제 우리 인민들한테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솔직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그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잖아요. 인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삼부자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북한에만 있는 충격적인 법 알아볼게요. 가시죠. 네 바로 첫 번째는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 진짜 입틀막인데 진짜 두발 제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북한에 이게 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10가지 여자는 18가지 정도로 두발 제한법입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와 저 같은 이런 머리 못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바로 잘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테를 묶고 다니거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단발이잖아요. 그냥 기밀 1cm. 대학생을 졸업해야 머리를 기를 수가 있네요. 두발 제한법 이건 말도 안 되네요. 제가 또 기가 막혀요. 옆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을 해서 금방 찍은 사진이 있어요. 딱 그 머리가 지금 북한 떠난 지 11일 정도였어가지고 한 요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딱 단발머리고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바로 두 번째는요. 북한에는 주거 제한법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북한 그 외에는 어디도 못 가요. 심지어 내가 뭐 청진에서 살아요? 그러면 평양 가서 살고 싶으면 안 돼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평양은 인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평양 시민은 평양 시민만 갖고 있는 시민증이 따로 있어요. 북한은 국민증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주민증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국민증 외에 북한 평양 시민들은 시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북한에 엄청난 부자야. 난 평양에 살 거야. 못 살아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못 삽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평양 내에서 막 진짜 중앙당에서 그리고 해외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양에서 막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특수 인원 외에는 북한 주민의 99%는요 못 나갑니다. 그 어디로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보면 와 우리나라 비행기 막 이러고 친구들한테서 야 나 오늘 비행기 봤다? 비행기 봤다? 야 얼마나 낮게 떴어? 야 이 깃발 이런 것도 다 보였어. 막 이럴 정도로 비행기가 높게 뜰 때 있고 낮게 뜰 때 있는데, 이게 낮게 떠야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게 뜰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라는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직승기 한 번만 날아도 되게 신기해요. 네, 바로 세 번째는요. 강제 투표법인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은 제가 투표를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 정말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선택장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찝을까? 그래 한 일주일 전부터 고민했어요. 누구 찝지? 그래서 제가 뉴스도 엄청 챙겨봤어요. 그 투표 기간에는 왜 잘 뽑아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투표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오직 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투표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투표장이 그냥 다 정해 있어가지고 도장만 뚝 찍고 그거를 그냥 투표 여기 함에다 넣으면 끝이에요. 누구를 선택을 하거나 막 안 찝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 나라에서 하라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 정해져 있으면 그걸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표를. 우리가 뭐 하고 선택하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북한도 만 17세가 되어야 이제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었을 때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저도 해봤죠. 저는 그때 그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때 했었거든요. 한 명이요. 누구를 뽑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 투표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네 번째는요. 종교 제한법이에요. 무서워요. 한국에서는 종교를 누굴 믿든 안 갔던 자유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되지가 않아요. 진짜. 왜냐면 북한에서 하나님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그런 존재라서, 왜냐면 노래 중에도 있어요. 막 하늘처럼 믿고 사는 뭐 우리 대원순이 막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진짜 하늘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라서 북한에서는 막 기독교를 갖는다 이러면 아무래도 위험해요. 성경책 있잖아.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잡혀가거나 교화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북한 영화 중에 진짜 옛날 영화인데 선교사에 대한 그런 영화도 있어요. 되게 그 어린 애가
선교사 집에 있는 사과 하나를 훔쳐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선교사가 얘 이마에다가 도적이라고 문신하는 거, 도적이라고 문신해놓은 거, 그러면 진짜 안 좋게 배워줘요. 그럴 정도. 왜냐면 겉에서는 정말 그 선교사가 얘를 막 공부시켜 주려고 막 학교에 보내주려고 막 이렇게 정말 선한 이미지, 근데 뒤돌아서서는 그런 나쁜 놈이었다 이런 걸 이제 그쵸. 그래서 그 얼굴을, 두 가지 얼굴을 한 사람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그 영화도 있어요. 무슨 와 진짜 무서웠어. 알죠? 왜냐면 영화 이런 데서도 좀 나오고,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뭔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엄마랑 되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대고 맨날 빌었었어요. 우리 엄마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대고 빌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 아니면 용돈을 좀 많이 받고 싶어. 제가 하나님 저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용돈이 많이 생겼고, 제가 하나님 이번에는 엄마한테 소식이 오게 해주세요. 진짜 소식이 왔고, 그리고 제가 휴대폰이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스마트폰 사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진짜 그 해 딱 16일 정도 지나서 딱 스마트폰 사고, 마지막으로 빌었던 게 이제 엄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진짜 엄마 만났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좀 놀랍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빌었던 그것도 있긴 한데, 그럴 정도로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안 가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이제 아침 예배를 가다 보니까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지금도 찬양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찬양 들으면 제가 고향 생각이 나거나 뭐 마음이 힘들 때 들으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굳이 가진 않아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5번째는요. 운전 금지법이요. 와, 신기하네요. 그쵸? 한국에서는 20살이 되면, 20살 성인이 되면 무조건 취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스펙 중 하나라고 할까요?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내 직업이 공장기업소에 속해서 운전기사가 아닌 이상은 운전면허를 소유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차량을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어요. 북한에서 나라재산은 차랑, 그 다음에 집이랑, 그 다음에 소가 나라재산이에요. 차량을 본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이래도 내가 뭐 차를 사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바로 6번째는요. 운주제한법이에요. 북한에서 7월 8일은요. 김일성이 사망한 날이에요. 이날 특히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은 현명한 조치해서 이제 농장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진짜 무기징역 막 이런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날만큼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요즘 나온 건데요. 북한에 군주법이 나왔어요. 요즘 나온 건데 북한 주민들이 알코올을 일체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그 식량 사정이 긴장하기 때문에, 이게 술도 식량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술을 팔거나, 원래 개인들이 농택이라고 해서 집집들에서 술을 제조해서 팔았는데 이것도 다 기계에 있는 집은 다 해수해가고 요즘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옛날에는 설날 명절이 되면 길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일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음주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강화된 거 있어요. 네, 바로 7번째는요. 공개처형법이요. 유일하게 북한만이 공개처형을 가능한 그런 나라인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제 또래 친구들은 총살하는 거 이런 걸 TV에서밖에 못 봤을 거예요. 유일하게 진짜 북한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 15살이 되면 다 그 공개처형을 의무적으로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북한에는 불경제라는 거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북한 내에서 하지 말라는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총살에 처하는데, 2015년 당시에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 공개 총살을 당했었어요. 행사장 안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바로 8번째는요. 자살금지법인데요. 북한에서는 아무나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자살했다 막 이런 거 들은 적 없었어요. 동맥 끊고 이런 정도까지 있었는데 죽었다는 사람은 없었고, 북한에서는 자살을 하면 안 돼요. 그 집안 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어디론가 그 출세할 그 출세길이 다 막혀요. 우리가 흔히 꽃길이라고 하죠. 꽃길이 그냥 진짜 다 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북한에서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당연히 처형이죠. 미드 그리고 진짜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이런 거 다 들으면 안 돼요. 북한에서 보라는 거 외에는. 19금 이런 거 보면 큰일 나죠. 다 숨어서 보죠. 이런 거 보면 진짜 공개 처형하고 총살도 하고 안 그러면 무기징역을 가는 거죠. 네, 소를 훔치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제가 이걸 또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소를 훔쳤거든요. 훔쳐서 소를 죽였어요. 죽여서 소고기를 먹었어요, 심지어. 다음날 돌아갔어요. 죽이고는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는 시체도 안 돌려줘서 제도 못 지냈었어요. 음악 연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뭐 콘서트 할 땐 당연히 당에 충실한 그런 노래만 해야 되죠. 남한 노래를 막 틀고 있다. 아유,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뭐 작년에 이제 막 이선희 노래가 막 합법적으로 교과서에 실렸다고 막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네, 아직까지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합법적으로 들려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에 충실한 그런 노래를 틀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북한에만 있는 충격적인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와 진짜 충격이네요. 여러분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막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롭고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걸 또 한 번 저는 감사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쵸? 이런 제도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하루하루 눈을 뜬다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